시간에는 우리 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도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럼 무슨 함수냐? 자,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미분계수를 어떻게 구했었어? 자, y축 이렇게 x축 있다고 치고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하자. 얘를 y는 x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그리고 fx 빼기 fa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리미트 증분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잠시만요. x가 아니라 a죠. 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식으로 식을 썼었던 게 맞고 그게 바로 f'A 즉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같은 함수 내에서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했던 거야. 위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의 자리에 b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미분계수를 구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f'b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서 가야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또 b뿐만이 아니라 c를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d를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세우고 해내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도함수라는 겁니다. 도함수. 뭐냐면 지금 매 점마다 생기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에도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야. 패턴들이. 그럼 그런 패턴들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그 미분계수가 툭 하고 튀어나오게 만들 함수를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함수예요. 그래서 도함수는 뭐가 줄여져 있냐면 앞에 U자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유도된 함수인 거야. 뭘 구하기 위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네,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초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fx.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가 도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f'x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함수를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뭐 이렇게 형성이 된 함수에다가 원하는 그 x값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x값, 그 정의역을 집어넣어. a라고 치자. 그럼 f'a로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b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이 식에다가 또 뭐를 집어넣어? b일 때 미분계수 b를 넣어주면은 f'b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미분계수만 구했을 때는 도함수를 몰랐을 때는 매번 이런 과정에 식 정리가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해서 결론을 도출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함수에서 뭐를 활용하냐면 오늘 배우게 될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미분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미분법을 적용해서 도함수를 도출을 해내는 거야. 유도를 해내는 거야. 그럼 새롭게 생긴 그 함수에다가 네가 구하고 싶은 x값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숫자가 네모 또는 뭐 세모 또는 뭐 별 모양으로 이런 식의 미분계수가 한 번에 구해진다라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2차 방정식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매번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뭘로 도출했었냐면은 근의 공식 가지고 도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나왔어? 근이 나왔던 것처럼 얘도 동일한 거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지 아예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 거야. fx도 있고 뭐 gx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gx를 뭐를 활용해서 미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함수를
유도를 해내요. 그럼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그때 내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다면 A를 여기에서 도출된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미분된 도함수를 F 프라임 X 또는 뭐 G 프라임 X 해가지고 이 프라임자를 붙이고 안에다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걸 도함수로 정리를 하고, 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F 프라임 X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dy dx라고 합니다. 이거 dx분의 dy 아니에요. dy dx 위에 있는 것부터 읽어서 dy dx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도 합니다. y 프라임. 네, 이게 이 프라임 표시가 미분했다는 표현이에요. 또 뭐라고도 하냐면은 d fx dx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글씨 똑바로 쓸게. 미안해. d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그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자주 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도함수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 가면은 미분법만 기억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미분법만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의미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함수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내가 그냥 fx에서의 매 점들의 어떤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마다 공식을, 이런 식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산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유도된 함수인 도함수를 구해서 그때마다 각각 a, b, c, d 이런 식으로 x값마다의 미분계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이 바로 도함수, 유도된 함수, 도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미분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대체 fx를 f'x, gx를 g'x로 만드는 그 미분법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표현적인 부분에서 우리 f'x라고 한다면, 자, 일단 f'a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리미트 증분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썼었던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a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x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f 프라임 x, 요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미안해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대신에 x를 넣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때 여기 있는 이 x는 왜 x를 쓰냐면 어떤 도함수, 어떤 정의역에 따른 미분계수를 구하고자 할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남겨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f3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f'3 이렇게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극한의 관계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법 배우러 가볼게요. 미분법 배우러 갈게요. 자, 이제 미분법을 보게 되면요, 예, 여기에서 y는 x의 n제곱, 그러니까 n에 대한 n에 대한이 아니라 다항식이죠. y는 x의 n제곱, 1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 4차식, 5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일 때, 그때 우리는 이 녀석들을 어떤 식으로 미분법을 적용해서 도함수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일단 n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n차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했다는 표시로 y 프라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던 차수 있지? 여기 위에 있던 이 차수가 밑으로 내려서 n 옆에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차수에서 빼기를 해서 차수를 다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y는 x의 5제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미분하게 됐을 때 y 프라임은 여기 위에 있는 5 그대로 내려주고 5 곱하기 x에 5제곱이니까 빼기 1을 하면 4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갈 수 있거든요. 이 공식은 꼭 외워줘야 돼요 하는 방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가지 다항식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얘는 이제 2차식 이상의 차수일 때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고 1차식일 때 예를 들어서 y는 3x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어차피 y는 3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y는 3x는 이런 식의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죠? 얘가 y는 3x야. 자, 그러면 결국 미분 계수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몇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3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3x에서 이런 1차식에서의 도함수는요. 그냥 뭘로 생각하면 되냐? y는 3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왜? 모든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y는 3x의 도함수는 y는 3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y는 3이 y는 3이 되고, 그리고 기울기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도함수가.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수함수. 다 지워버리자. 자, 상수함수. 뭐예요? y는 5, y는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얘도 사실 1차 함수와 똑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y는 5면 여기가 5라 쳤을 때 직선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녀석들의 도함수는 뭐냐면 숫자가 뭐건 간에 y'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수함수일 때는 항상 뭐예요? 도함수가 y'은 0.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 함수일 땐 뭐라고? 그냥 기울기 써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 미분의 가장 기본이죠. 네, 그 n차식일 때 우리는 미분을 어떻게 미분법을 적용할 것인가 요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증명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파트에서는요 증명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 먹은 방법을 내가 적용하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줘야지, 요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과정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비교적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습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증명 정도는 가볍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은 여기 뒷페이지에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증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수분해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 자, a제곱 빼기 여기 할까요? 네, 아까 그 내용 여기 있네.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요? a 빼기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됐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요? a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죠. 자, 그 다음에 a 4제곱 빼기 b 4제곱,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빼기 b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b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b세제곱. 자, 눈치 빠른 친구는 이런 인수분해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위아래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맨 앞에는 a 빼기 b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식의 정렬들을 봤을 때 대칭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서로 대칭돼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줄어들고 늘어나냐면, 자, 예를 들어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a 빼기 b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의 n-1제곱
플러스 an-2제곱에 이제 b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an-3 해주고 b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a제곱 b의 n-3의 형태가 될 거고요. 더하기 a 곱하기 b의 n-2제곱 플러스 b의 n-1제곱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내용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증명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됐죠? 양쪽으로 대칭되어 가고 있고 A가 하나씩 줄면 B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네, A가 n-1, n-2, n-3일 때 B는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증명을 살펴보게 됐을 때, 자, y는 x의 n제곱을 우리가 왜 이렇게 미분법을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요. 자, y 프라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극한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나요? 요거? 그죠?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해줬죠? 네.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h를요. 여기 x 플러스 h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합니다. 왜? 얘가 fx였으니까. 얘가 fx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해주고 얘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맞죠? 여기에 x 플러스 h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x 대입했으니까 x n제곱 그대로 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a n제곱 b의 n제곱의 형태인 거야. 지금 n제곱 n제곱 그쵸? 그러면은 앞에다가 x 플러스 h 빼기 x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n-1제곱에 이거 0제곱인 형태 여기 그리고 이거 하나 줄고 이거 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 x의 n-1제곱까지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보게 되면 h에다 0을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x 빼기 x니까 0 되죠.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식 조작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요. x 플러스 h 빼기 x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삭제돼서 h만 남게 되죠. 그럼 h가 옆에 이 중괄호에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얘도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분자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h에다가 또 0을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 0, 0, 0 이렇게 쭉쭉쭉 가서 h에 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자 x의 n-1제곱으로 첫 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n-2제곱 곱하기 x죠. 그럼 뭐가 돼요? x의 n-1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x 곱하기 x의 n-2제곱 뭐예요? x의 n-1제곱이잖아. 얘도 그대로 온 거고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x의 n-1제곱이 몇 개 있는 거냐면 n개 있는 거거든요. 봐요. n-1개부터 다시 왜 얘가 n개인지 얘기할게. x 플러스 h의 n-1제곱부터 네? 언젠가는 여러분들 어디 있어? 네. 여기 있네요. 네, 언젠가는 쭉쭉쭉 이 n-1제곱계가 있었던 x 플러스 h가 쭉쭉쭉 줄어가지고 x 플러스 h 하나만 있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 플러스 h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1개 있는 거 맞죠? 1부터 n-1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항의 개수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여기 보고 있어요 지금 항의 개수에 초점을 맞췄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1개야 항의 개수가.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전체가 몇 개예요? 여기가 n개인데 h에다 0을 집어넣어 보니까 x의 n-1제곱이 n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했을 때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x의 n제곱을 미분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사실 그냥 한번 알았으면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 여러분들 이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너무 겁먹지 말고 자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자 우리 도함수 구하는 방법 결국엔 얘가 제일 핵심이었고요. 상수함수일 때는 결국 0
그리고 1차 함수일 때는 거기에 기울기가 도함수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실수배, 그러니까 특정 숫자를 곱하는 상황, 그리고 함수끼리의 합과 차이일 때 미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냐면, 자, y는 cfx예요. 그러면 실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 맞죠? 그러면 별 다른 생각할 거 없이 fx만 딱 미분을 해주고 마지막에 c를 곱해주면은 미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y는 뭐 2x 세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x 세제곱에 2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미분이 되었을 때 미분을 해주게 되면 y 프라임은 2 그대로 두시고요. x 세제곱만 미분해봐. 그럼 3x 제곱이 되지? 그래서 6x 제곱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상황일 때는 그냥 각각 미분해서 합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야. y는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2 이런 형태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y 여기에 fx, 얘는 gx, 얘는 hx라고 했을 때 지금 다항식이 더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함수들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럼 얘 미분, 얘 미분, 얘 미분 따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미분했을 때 y 프라임은 자, 이거는 뭐예요? 6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밑 앞에 내려서 3이랑 곱해지고 6. 그 다음에 2 여기 차수가 2였으니까 하나 줄여서 그냥 x.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잖아. 그럼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게 된다라는 거. 이건 마찬가지로 빼기일 때도 성립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적용을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입니다.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곱의 미분법부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순서, 패턴만 잘 기억을 해주면 크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함수가 이렇게 y는 fx 곱하기 gx의 형태일 때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 3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여기를 둘 다 같이 한꺼번에 미분해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fx와 gx가 곱해 있을 때 자,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곱하고 그리고 앞에 거 그냥 하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한 걸 서로 뭐 해주래?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네. 왜 이래? 자,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순서 잘 지켜주세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쓴 거 얘 미분하면요. 자, y 프라임은요. x 플러스 2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고 한번 플러스 해주고 x 플러스 2 그대로 써주고 3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미분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1 더하기 0이야. 예, 1차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1입니다. 1 곱하기 3x-1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여기 x 플러스 2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그냥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곱하기 3. 그러면 3x-1 더하기 9x가 아니라 3x 플러스 6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x 플러스 5로 미분이 된다. 선생님, 근데요, 이거 미분을 얘를 꼭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y는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자, 이거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은 6x 플러스 5 어때요?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잘 골라서 쓰면 되겠고, 방금은 솔직히 이게 조금 더 편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전개하고 미분하냐, 미분하고 나중에 전개하냐. 이제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적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는 게 지금 함수가 2개일 때 뿐만이 아니라 3개일 때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요. 3개가 다 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 미분하고 더하고, 세 개 중에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더하고, 그 다음 세 개 중에 마지막 거 미분한 다음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요 순서 잘 지켜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위에 곱의 미분 항이 두 개일, 그 함수가 두 개일 때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y는 fx, gx, hx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이 녀석 두 개를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볼게요. 네. 그러면 미분을 해 볼게요. 미분. 자, y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fx, gx 하고 미분, 그 다음에 hx 그대로 곱한 다음에, 자, 함수가 두 개처럼 보이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앞에 거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hx를 미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개를 해주는 거죠. 자, 전개를 해주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자, 여기 이 부분을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안에 거를 미분을 해주고 중괄호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f'x, gx 한번 써주고 플러스 fx, g'x가 되고 옆에 hx, 그 다음 플러스 이걸 그냥 중괄호 이제 10개,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fx, gx, 그 다음에 h'x. 여러분들 x 쓰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이제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gh 플러스 fg'h가 되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fgh'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그 함수가 3개인 경우에도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해주고 더해주면 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분법, 그 곱의 미분법에서 이 녀석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fx의 n제곱, 이거 무슨 얘기냐?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거듭제곱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규칙을 찾아봅시다. y 프라임 미분됐을 때 여기 n이 생겼다라는 건 이 n이 어디 있었냐? 함수를 거듭제곱 몇 번 했는지 그 숫자가 여기 n 이렇게 있게 되고 거기에서 n-1 제곱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을 따로 미분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 지금 곱해주는 겁니다. 미분해서. 자, 그럼 해볼게요. y 프라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3 그대로 내려주고 곱하기, 자, 얘 써줘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3에서 빼기 1을 해서 2제곱. 그 다음에 또 뭐 곱하라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을 미분한 거를 곱해주라 했었죠. 그럼 이거 뭐야? 1이잖아. 1 더하기 0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1이 되고 결론적으로 3x 플러스 2의 제곱이 바로 미분한 도함수가 되도록 하겠다. 도함수로 유도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같이 풀어보고서 이게 지금 곱의 미분법 요거 두 가지 1번과 3번이 섞여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직접 한번 써 보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배웠었던 y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여기만 봤을 때 마지막에 배운 곱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둘도 곱하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배웠었던 y는 fx 곱하기 gx 미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또 눈에 안 보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죠, 공식을. 자, 공식이 뭐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y는 fx 곱하기 gx였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미분을 했었냐?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gx 그 다음에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y는 fx 얘의 n제곱의 형태일 때 y 프라임은 뭐였냐? n 곱하기 fx 해주고 얘의
n-1제곱이었고요. 거기에 곱하기 f'x를 적어줬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네 둘이 곱의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y'은 x 플러스 2 세제곱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주고 뒤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은 그대로 써주는 거야. 3x-4.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거는 그대로 써주고 이번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3x-4의 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얘를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2제곱이 되고요. 뒤에다가 x 플러스 2를 미분한 거 써줘야 되죠. 그냥 일부러 하나 다 쓸게. 미분하고 얘 원래 있었으니까 뒤에다가 3x-4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 얘 미분한 건 3이 되겠죠. 곱하기 3 그죠? 그리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3x-4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의 형태로 미분 그 도함수가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조금 혼란스럽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한 번 더 봐가면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이 미분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눈으로 직접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전에 요거 마지막 예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는요 어떤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이따가 여기 기본 문제 몇 개 풀고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3번부터 쭉 차례대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3이야.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뭐겠어? 답은 0. 도함수가 0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1차함수예요. 그럼 기울기 써주라고 했잖아. f'x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차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 미분 따로 하라고 했으니까 f'x는 여기 위에 있는 2 여기에 곱해줘도 4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이렇게 도함수가 도출된다라는 거. 다음 함수 미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어떻게 해요? y'는 5x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0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려오면 8 곱하기 3에서 24가 되고 8은 7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얘 보게 되면요. 얘도 3 밑으로 내려서 12x제곱이 되겠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1x, 마이너스 x, 3은 0이 되니까 플러스 0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자, 곱의 미분이죠. 네, 곱의 미분입니다. 이거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했어? y'은 x 플러스 5를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x 플러스 5 그대로 써주고 2x-3 미분해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야? 1 더하기 0이잖아. 그럼 앞엔 1 곱하기 2x-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5에다가 이거 숫자가 너무 별로다. 5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2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줘서 자 2x-3 더하기 2x 플러스 10이라서요 4x 플러스 7로 미분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해주면 얘 뭐야? 3x 나오고 3x 플러스 0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거 3x 뒤에 거 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기로 했고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를 그대로 써주기로 했죠. x의 세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2x 빼기 0이 돼서 2x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개는 직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이 3개 있는 거 이거 순서대로 잘 해주라 했지 하나하나씩 미분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y'은
자, 이거 첫 번째 거 미분할게요. 그럼 1이죠? 뒤에 건 그대로 써주세요. 2x 플러스 1 그냥 미분한 표시 내기 위해서 곱하기 쓸게요. 1 곱하기 2x 플러스 1 그리고 3x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거 미분하라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고요. 곱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면 2가 나오니까 2 끝에다가 곱하기 3x 마이너스 2 써주시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거 미분하라 했어요. 그러면 앞에 x-3과 2x 플러스 1은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3 해주면 된다는 거 전개는 알아서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마지막 곱셈의 미분법에 나왔던 녀석인데 얘는 y는 3 앞에다가 써주고 2x-1의 세제곱에서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x-1을 미분한 걸 뒤에다 곱해주라 했잖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2잖아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됐죠? 네, 그래서 6 2x-1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풀어줬으니까 네, 공식만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했었던 유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81페이지, 개념원리 81페이지의 필수예제 14번입니다. 자,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얘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뭘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이거 공통수학 원을 조금만 끄집어 와서 식을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가 뭘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예요? 몫이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a와 b를 구해야 되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식 2개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 너무나도 익숙하죠? 당연히 x-2로 나왔으니까 이거 전체 0 되게 하는 2를 대입해봐야지. 그죠? 그러면 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 맞죠? 하나가 나왔어요. 식 하나가 첫 번째 식 점점점 첫 번째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볼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지금 뭐냐면 항등식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할게. 을 보게 됐을 때 얘가 지금 항등식이야. 사실 이거 전개하면 이쪽이 되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사실상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이 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항등식일 때는요, 여러분들 항등식일 때는요 양변을 미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길게 설명 안 하고 요 정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항등식일 땐 양변을 미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단 방정식일 때 그리고 부등식일 때 요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미분하면 안 되고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양변 미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상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인 이 식을 양변을 같이 미분할게요. 여기도 미분, 왼쪽도 미분, 오른쪽도 미분할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은 3x 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 b는 사라지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오른쪽은요 곱의 미분법을 사용하고 내가 아까 복합적인 거 아까 풀어줬죠. 따로 복합적인 미분법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다항식, 두 개의 함수의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x-2의 제곱 여기를 미분해주고 qx 그냥 써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x-2의 제곱 qx를 미분해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걸 미분하게 됐을 때 여기 부분은요 2 곱하기 x-2가 나오고요. 여기 원래 1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곱하기 x-2의 미분인데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네 qx 이렇게 써주고요. 플러스
x-2의 제곱 qx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3x 제곱 플러스 2ax가 오른쪽 식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x에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2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12 더하기 4a는 여기 0 되고 여기도 0 되니까 그게 뭐다? 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결과물이 나오게 됐으니까 2번을 1번에 대입을 해볼게요. a, b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a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고 b는 뭐예요? 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5번 그 개념을 배울 때 5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일단 이 내용을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던 그 다항식의 내용들을 꺼내서 식 정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일 때 한 번은 요 자체 식 정리한 상태에서 0이 되는 숫자를 적절히 잘 집어넣어서 식 하나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양변을 다항식이라는 거 확인하게 항등식이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양변을 미분해서 식 하나를 또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자, 그러면 이거 끄집어야 되겠죠? 먼저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를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지만 qx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게 되는데 그 나머지가 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공통수학 1에서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 3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가 2차식 설정이 돼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써야 되겠죠? 일단은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여기를 지금 좀 0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왼쪽은 0이 되고요. 여기 0 되고 여기도 0 돼. 0 플러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a와 b의 관계식은 a는 마이너스 b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다시 여기 원래대로 쓰면 여기가 플러스 b였어. 식을 a는 마이너스 b 말고 b는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미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역시. 자, 왼쪽 미분하면 왼쪽을 미분하게 됐을 때 우리는 10x의 9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요.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할게.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2x-1이고 곱하기 1, 그 다음에 qx 이렇게 적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미분 안 끝났습니다. x-1 제곱 써주고 q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주면 플러스 a가 되겠죠. 여기는 0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x에다가 뭐 대입해주면 돼? x에다가 똑같이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여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싹 0이 되겠죠. 얘가 0이니까 여기도 0이니까 싹 0이 됩니다. 그럼 a가 10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줬을 때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요걸로 표현하기로 했었으니까 뭐예요? 10x-10 요게 답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결국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도함수라는 거는 그 미분계수를 매번 각각 구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하기 귀찮잖아. 그죠? 솔직히 귀찮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에서 여러 가지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유도해서 만든 식이 도함수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도함수 어떻게 만드냐? 미분법. 자,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미분법, 그리고 상수함수일 땐 0이었다는 거, 일자함수일 땐 기울기가 도함수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고, 얘네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뺄 때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각각 미분해줘서 곱하거나 더하고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곱의 미분법이 살짝 어려웠는데 순서 잘 지켜가면서 미분해주면 되고, 이 녀석
얘가 바로 이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미분한다라는 거 실제 적용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계산식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